중국에 이제는 무사히 도착했어요. 거기서 한국행을 어떻게 시도하게 됐는지. 중국에서의 생활을 간략히 제가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고 중국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어머니도 이모도 마찬가지였지만 불법 체류,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로 그냥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길을 어느 날 걸어가는데 애완견이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여서 깨갱거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이 견주랑 자전거 사람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게 나는 저 애완견보다도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애완견 주인은 애완견이 다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나는 당장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나를 변호해주고 뭔가 손해배상 청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너 왜 우리나라에 왔니? 라고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면 혈우병 환자다 보니까 출혈이 시작되고 출혈이 시작되면 치여하면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지 나라 땅이 아니니까 죽어서도 북한으로 가야 되고, 북한으로 가게 되면 나라 배신자가 무슨 자격으로 조국의 땅에 묻히냐 하면서 또 뭐 그렇게 흐지부지 될 거예요. 제 삶의 끝은. 그걸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 개를 보면서 내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고, 하루 일상은 아침에 눈 뜨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어제 잠들었던 그곳은 맞는가, 아니면 혹은 밤새 잠자는 사이에 병방대나 공안에 잡혀서 철창 속에 갇힌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그 하루하루 살다가 2008 베이징 올림픽이 끼면서 대대적으로 가택수색이나 방송 막 불어대면서 탈북자들 나가라 한마디로 그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당시에 엄마 상황 같은 경우는 3번의 북송 경험으로 정치범 끌려가기 전에 도망쳐 나온 상황이고, 이제 잡히면 어머니도 끝나고 저도 잡히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죽는 몸이었어요. 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기로에 돼 있어서, 그리고 그 한 3,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이나 뭐 이런 한국 사람들 관련해서 남한에 대한 정보들을 익숙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을 때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진짜 최대치로 키워놨던 상황인 찰나에 그런 상황이 터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들아 우리 한국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고 했죠. 제가 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그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또다시 이제 사선을 넘는 중국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오게 됐어? 오게 됐던 거는 내몽골을 통해서 몽골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여정이었어요. 그 과정은 어땠어? 어느 날 이제 브로커를 만나서 어느 날 출발하자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날 전까지 이제 준비를 다 마쳤던 거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이모랑 엄마랑 만나서 얘기를 했죠. 저는 먼저 문 열고 나가 있고, 울컥하네. 그때. 맞아, 그랬었어. 그때 언니 한국 간다고. 어찌 보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은 울컥하는데 그때는 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혁명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 가자. 잘 됐다. 이 지긋지긋한 중국 땅 떠나자. 끝내버려. 그래가지고 이 삶을. 두려움보다는 가자.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문 나서기 전에 어머니가 어떤 약병을 줬어요. 약병을 줬는데 그 약병의 의미를 저는 알았죠. 그래서 만약 하나 잡히면 둘 다 같이 먹고 죽자.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운명 끝내자 이렇게 했던 암묵적인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거 하나 받고 나와서 이모하고 엄마는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브로커 만나서 내몽고로 이동을 했어요. 내몽고 이동하기 전에 먼저 북경을 거쳤고요. 그게 지금 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총 몇 명이었어, 일행이? 총 일행이 8명인데 거기에 남자는 저랑 지금 말하는 그 친구 2명, 나머지 6명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총 8명이 내몽고 가기 전에 북경에서 이제 만났죠, 약속에서. 그래서 그 일행 8명이 내몽고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자동차 탔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스타렉스 그 빵처럼 생긴 차, 예, 그거로 이동을 했어요. 국경까지인가? 그게? 내몽고 국경, 내몽고와 오케이. 몽고 국경까지 이송을 해줬고, 그래서 이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브로커가, 자,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내려줄 건데, 2m짜리 철조망이 있을 거다. 그 철조망을 넘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1m 남짓한 철조망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까지 넘어야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뒤도 보지 말고 달려라. 뛰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뛰대 방향은 이제 사막을 헤매야 되기 때문에 북두칠성만 보고 가라.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두칠성 보고 가다 보면 어떤 인가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땐 무조건 잡혀라. 몽고 수비대든 몽고 주민이든 잡혀라. 그래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간다고 하면 도와줄 거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게 브로커의 마지막 안내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했죠. 어우, 진짜 2m 철조망은 처음 봤어. 그때 그 라진 선봉 장사할 때 다음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게 꽤 높았었는데 이쪽은 더 높은데 어떻게 넘어가? 거기는 전기 철조망인데 여긴 전기는 없잖아. 야, 말도 마요. 지금 그 8명이 그 쪼매난 그 차 안에 SUV 차량이었다. 그래서 SUV 그 차량 뒤 짐칸 같은데 짐 위에 제 친구랑 제가 이렇게 낑겨서 이 차 천정이랑 요 사이에 제 친구와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고 나머지 사람들 이제 뒷좌석 앉고 8명이 탔으니까 SUV 차량에 막 낑겨서 타고 장시간을 가서 내몽고 국경에 딱 내렸어요. 자, 이제 몇 미터 안 남았다. 내려라 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다들 짐 긴장해가지고 차 삑 서자마자 와다다다다다 짐 챙겨가지고 철조망 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엄마 또 투지력 장난 아니잖아요. 그치. 네? 우리 엄마가 기다려라, 내 먼저 넘어갈게. 그래서 엄마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 우리 남자애들은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뒤에서 이렇게 넘겨서 받쳐주고, 엄마 반대편에서 받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옆에서 브로커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러다 공안이 오면 총도 쏜대요. 어쨌든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맞아. 지금 일촉즉발,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다 넘었죠, 마지막까지. 넘자마자 걸음 하나 살려라 했죠. 그렇지. 그냥 하나 8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1m 남짓한 철조망이 나타나야 우리가 걸을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뛰라고 했단 말이에요. 뛰는데,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인데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그 순간에. 저는요, 맞아. 저는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뭐, 어차피 죽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중국을 탈출하는 과정인데. 그리고 계속 아프던 다리가 그때는 왜 그렇게 안 아픈지. 초인간적인 힘이 지금 정신력. 그리고 또 친구까지 생겼잖아. 이게 몇 년 만에 제 또래 친구를 만난지. 팔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달리기 시합하듯이 뛰었죠. 그래서 엄마들도 뛰고 막. 뛰고 이제 그 1m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 달밤에 눈하고 반사돼가지고 훤히 보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점프하듯이 놀이하듯이 탁 넘고 탁 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때 너무 많은 감정이 팍 오더라고요. 그때 좀 공포스러움도 느꼈고 그때 살짝 내가 죽을 뻔도 했는데 조금 전까지는 너무 붕 떴구나 막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느낌이 이상하더라니까. 탁 돌아보면서 그때 섬뜩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도 잠시 가자 해서 북두칠성 찾아서 계속 걷는데 걸어도 뭐 안 나와. 그때 10시쯤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쭉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들 지쳐갈 시간대쯤이었어요. 졸리고. 근데 가다가 그 사막 위에 자동차길이 쫙 나져 있는 거예요. 눈 아니고 자동차길. 그거 보고 지금 실랭이가 벌어졌네. 자동차길로 가자. 아니다. 브로커가 얘기한 대로 북두칠성 보고 가자. 이 두 파가 갈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친구놈하고 저는 무조건 북두칠성이었고요. 브로커의 말을 듣자 주였고, 엄마들은 아들들의 선택이 완고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고, 나머지 두 여성분이 길 따라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죠. 얘기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각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후는 각자의 운명에 맡기자. 그래서 싸우지 말고 길 따라갈 사람들 가고 우리는 북두칠성 향해 가겠다. 헤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헤어지자. 오. 그래서 결론을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죠. 그래서 엄마들이랑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아무개 같이 가기요. 무서워서 찾아왔구나. 그래. 저 뒤에서 아무개 하는 거에서 오구야. 근데 우리 엄마랑 저기 친구 엄마가 쟤는 다시 온다고. 그래서 기다려서 다시 얼마 안 가서 이제 사람들의 사는 곳을 찾았죠. 여기 찾아갔더니 다행히 병방된 거예요. 잡혀야 되는 사람들한테 목적지네.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운 좋게. 그래서 들어갔더니 한 새벽 한 2, 3시? 밤새 걸었네. 네, 그래서 한 10시간은 안 되게 걸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걸었는데, 병방대에 잡히자마자 또 웃겼죠. 친구놈은 좀 개구진데, 개그맨 채용 공고 시험까지 볼 정도로 좀 웃긴 녀석이 이모도 알잖아요. 어디서 태극기 조그만한 거 주워가지고, 몽고스 국경 눈앞에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 간다고, 여기 간다. 아이, 치우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래 들이대는 거야. 알았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몰랐어요. 이게 걸을 때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걔네는 그 겨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딱 데려오자마자 먼저 눈을 가져와가지고 막 씻게 해요, 손을. 아이, 추워 죽겠는데. 그 손을 씻게 해. 그 다음에 이제 불 앞으로 오래. 불 앞으로 갔죠. 갔더니, 어머나, 이게 입었던 옷들이 다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뛰면서 땀났던 걸 다 이게 흡수를 하는데 한편으로 다 얼렸던 거예요. 이게 다 얼어 있었던 거지. 불 앞에 갔더니 이게 딱 넣어가지고 물이 지르르르 흐를 정도인 거예요. 다 일행이 모두가.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불 쬐고 자라고 해서 어디 한데, 아이고, 웃긴 게 그때부터 골반이 아픈 거예요. 긴장을 나서. 야, 저는 진짜 한국 와서도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게, 어제까지 뛰어다니던 녀석이 왜 오늘 아프다고 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몽고 병방대 수비대 딱 잡히고 나서 불 쬐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 오른쪽 골반이 오르다 딛지를 못했어요. 발을. 긴장 나서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아프니까 음식도 못 먹고, 진짜 그래서 병방대가 수용소 생활을 어떻게 했던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아팠어요. 그냥 의식을 차리고 있었던 게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 이거 몰랐는데 엄마 영상 보면서 내가 많이 아팠던 게 다시 기억이 났어요. 나는 그냥 좋았던 기억, 그거였는데, 엄마 영상 보면서, 아, 그러네. 내 저때 진짜 많이 아팠구나. 다음 날부터. 그랬을 거야. 몇 개월 있었어 거기? 몽골에는 한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도착했을 때 그 처참함을 한 번 더 공유하면, 일단 그 수비대 도착해서 숙소 같은 그런 데 갔는데, 탈북자가 그렇게 많은 걸 몰라. 뭐였구나.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데, 그냥 비유를 하면 그 우리 2차 대전 영화들 보게 되면 그 폐잔병들 수용소 있죠. 그 처참한 막 그 저기 막 동상 입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쟁터처럼 뭐 팔다리 막 피 흘리면서 잘린 건 아닌데 동상 입어서 맞아. 팔 잘라야 되는 사람, 다리 잘라야 되는 사람, 여기 얼굴이 동상 입어서 질물이 질질질 흘러가지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 뭐 별의별 남녀노소 그냥 바글바글 있는데, 탈북자가 이렇게 많았어? 중국 애들이 이렇게 많았어?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라고? 라는 어떤 그런 처음 겪는 충격.
예, 그런 걸 이제 받고 또 저도 이제 앓고 뭐 이렇게 한 3개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울란바토르 생활까지 3개월이죠. 첫 번째 수용소에서는 한 1, 2개월 안 되게 있다가 이제 울란바토르라는 곳으로 한국 오기 직전에 수용하는 시설이에요. 거기에 대사관 있는. 네, 그게 북한 대사관도 있고 한국 대사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나는 아름자랑하고 그래서 2006년 1월 1일 날 그 병방대에서 처음 쌀밥에 김치, 양배추 김치 해가지고 코리안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설날 음식이었어요. 잊혀지지 잊혀지지 너무 않지. 맛있었어요, 진짜. 그치, 김치. 지금도 외국 나가면 김치 없으면 못 살거든요. 네, 제가 해 먹어야 될 정도로. 근데 그런 놈이 거기서 노린내 나는 음식만 먹다가 못 먹었죠, 아파서. 그래서 건어물 그때 많이 가져갔었어요. 견과류 그 건어물이랑 누룽지랑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를 전략해서 먹으면서 버텼는데 처음 쌀밥 먹고 한 몇 명 정도 있었어, 거기 탈북민들 대략? 남자 여자 합쳐서 그 수용소에 100명은 넘게 있었어요. 100명 넘게 있었구나. 그리고 엄마랑 따로 있었어? 아니요, 같이 있었어요. 그냥 여자 방이 저쪽 건너편 복도인데 건물은 한 건물이고 남자 여자 해서 B동 A동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엄마 여자들 방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한 달 반이구나, 거기요? 예, 거기에 한 달, 한 1, 2주 정도는 또 공항 가까이에 또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울란바토르라는 이 수용소 안에서 순번이 정해지는 거예요. 건너가기 순번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몇 명의 일행을 넘기겠다면 그 일행이 최종 장소로 가는. 그래서 그 최종 장소에서 한 1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체가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준비를 해서 10월 말쯤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10일, 12, 1월 말에 근데 10월인데 영하 20도인가? 그렇죠. 몽골이잖아요. 거기는 거기 추위는 뭐 엄청 추웠죠. 네. 근데 뭐 추운 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신 상태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추위는 일단 뒷전이었었죠. 근데 불 앞에 가서 그때 체감을 했던 거고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 이거 잡히면 죽으려고 준비했던 거. 그건 기다려봐요. 그건 아직 안 먹었어요. 그건 계속 가지고 있었죠. 먹으면 안 되지. 네, 먹으면 언제 그걸 왜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잘 버려야지. 돼가고 있는데. 그래.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하는데 울란바토르 가가지고 버렸는지 아니면 그때 그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버렸던지 제 기억으로는 그 기억인데 엄마는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불안했다 그러더라. 거기도 옆에 북한. 그러면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은 끝까지 갖고 있었고요. 왜냐면 그때 얘기 들었던 게 공항에 가서도 이렇게 뿔뿔이 이제 첩보 활동처럼 다 흩어져 있었어요. 맞아. 엄마하고도 흩어져 있고 그치. 말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정해진 위치에 서서 맞아. 그냥 그 인솔자 한 명의 행동만 계속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제스처에 따라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제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노출이 됐을 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목덜미 잡아서 끌어내려가는 사례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이걸 못 놓고 있었다가 그 관물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때 어쩔 수 없이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게 됐었죠. 그래서 몽골 한 3개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 기간에서는 한국이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얻기까지 하루 남았다라는 식으로 가는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축하 파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북한식 춤 추고 뭐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사지들을 우리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지 중국에서도 불법 체류하다가 또 다른 내몽골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그쵸. 목숨 건 과정들을 걸쳐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이런 자유 참 사소한 것까지 다 표현하려면 뭐 끝도 없고요. 네, 그래서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공유하는 거죠. 네. 드디어 울란바토르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죠.